안녕하세요. 코인이모입니다. 오늘 리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SEC가 준비했던 리플에 대한 약 20억 달러 과징금과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사업 연구 금지를 골자로 한 구제책에 대해서 리플의 반박문에 대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SEC가 제출한 답변은 봉인된 상태로 제출이 되었고요. 현지 시간으로 5월 8일 대중에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략적으로 이틀 뒤인 5월 9일 이른 아침이 될 것 같고요. SEC 답변서가 공개는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양 당사자가 새롭게 진행해야 할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리플과 SEC 3년간 긴 소송의 여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7월, 8월, 9월 중에 이제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최종 판결에 의해서 항소에 의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될 것인가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을 양 당사자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가 최종 판결 전에 리플과 SE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나리오는 리플과 SEC 사이 합의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6일 로빈후드 암호화폐 상장, 암호화폐 커스터드 및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웨이스 노티스를 보냈는데요. 로빈후드의 위반 사항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반할권을 변함없이 주장하겠다는 것으로 업계와의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겐슬러 입장에서는 리플과의 소송은 본인이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출발이었고 앞으로 업계 내에서 로빈후드와 같은 케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다분히 보입니다. JP 모건의 블록체인 계열사 오닉스의 최고 경영자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 공개 원장은 대규모 거래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은 하루에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지만 그러나 이를 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대규모 거래를 적용하기에는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리플의 비전이 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기관 간, 은행 간, 국제 간 대규모 거래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 규제가 명확하다면 현재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규제의 불명확성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허들이 개선이 된다면 리플에는 이런 기관 간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장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여러 모멘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9월 안에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 그리고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가 밝힌 올 6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세부 사항과 그리고 이와 연결해 기초자산 XRP에 대한 비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더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TT코인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달에 급등할 수 있다라고 밝혔잖아요. 그 이유 하나는 1억 달러 이상 자금을 운영하는 미국 금융기관이 오는 15일까지 SEC에 1분기 증권 보유 내역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류를 통해서 더 많은 기관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적 수용이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시작되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유한 것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SEC 예상대로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 비트코인이 승자임이 입증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데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선물 ETF IBIT가 5월 6일에 약 2,180달러가 순 유입이 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틀 거래 연속 유입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비트코인 선물 ETF발 행사들 역시 출시 4일 만에 4,388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홍콩 선물 ETF 경우에도 우리가 미국 선물 ETF도 러닝이 있었듯이 초기 이후에 언젠가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는 연준 인사들의 인터뷰도 많은데요. 일단 금리 인상은 없다고 파월이 선을 그어서 연준 이사들 발언도 시장에 뭐 큰 영향은 줄 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지표인 만큼 다음 주 CPI가 어떻게 나와서 장이 어디로 흐를지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가 있는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상담 도와드리면서 눌림목 타점과 비중을 공유해드리고
함께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받아보시며 더 편안하고 전략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카톡창, 파란 주소 카톡창에 8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후이니모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